안녕하세요. 류용숙 법무사입니다.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주세요.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나 혹은 부동산을 구입해도 될까요? 라고요. 예, 되긴 됩니다. 그런데요, 요거 전부 다 재산으로 잡혀요. 그럼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?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이 청산가치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재산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 차량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요, 이 재산에 다 포함시켜야 돼요.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죠. 신청할 때는 차량이랑 부동산이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재산에서 재산을 안 집어넣었다가 그걸 그대로 진행돼서 인가결정까지 받으면 법원에서는 이 재산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인가결정 나고요, 면책까지 난 뒤에, 그 뒤에 이런 차량이랑 부동산을 사야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. 법적으로는요, 이 면책되기 전까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까지 다 감안해서 변제금을 상향시키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요, 그런 다음에 보정을 거치고 보정을 마치면 개시결정이 떨어지고요, 그런 다음에 인가결정이 떨어지죠. 인가결정이 떨어지고 보통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잘 갚아나가면 면책결정이 나옵니다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책결정이 난 뒤에는 뭐 로또가 되시든 뭐 차량을 사시든 부동산을 사시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이 면책되기 전까지는 재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안전한 거는 면책결정 다음에 하는 건데, 요 신청 단계에서 개시결정 요 사이에 차량이랑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요.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걸려서 이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개시결정이 난 뒤에 샀다 그러면 안 걸릴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. 보통 인가결정은 개시결정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요. 그리고 인가결정이 난 뒤에 또 차량이랑 부동산을 샀다 그럼 더욱더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. 근데 혹시 그걸 눈여겨본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건 걸리는 거죠. 근데 그런 게 특별히 없다면 인가결정 난 뒤에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뭐 로또가 돼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는 면책결정되고 난 뒤에 차량이랑 부동산 같은 걸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.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요 개시결정 혹은 인가결정 뒤에 차량이랑 부동산을 구입해야지 변제금이 확 늘어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갑자기 뭐 차량이랑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, 혹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, 부모님한테. 혹은 증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뭐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시면 증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법적으로는 면책결정 받은 뒤에 하는 게 제일 좋지만, 근데 실무에서는 인가결정 후에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 차량이랑 부동산을 구입하거나
또는 증여를 받거나 또는 상속을 받거나 할 때 안전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